뭐 여기 연구대는 사실 등급으로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학생들이 가거든요.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면 수능 5등급, 3등급, 4등급 이런 친구들도 사실 많이 합격해서 갑니다. 그럼 이제 이 학교만 붙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보면 동시에 다들 합격하고 제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연세대든 수학과 고대든 수학과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무조건 다 합격을 시켜왔습니다. 지금까지 합격을 한 번도 못 시킨 적은 없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입니다. 1.5단계고 하도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마스크 잠시 벗으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스크를 맨날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좀 쓰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크래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쁘게 갑니다. 책 두께는 이 책 한 권입니다. 이 책 한 권인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일변수, 다변수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 일부가 앞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시작하는 게 선형대 수학 심화 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그 앞부분 안 듣고 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면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이 안에는 이제 또 공학 수학의 일부 3분의 1 정도가 일개 미분 방정식, 연립 방정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고대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요. 응용수학 전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고대에서 이제 조교수로 전임이었지만 비정년 트랙이라서 이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부교수로 올라가고 조교수로 또 교수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논문 안 쓰고 그렇짓 하다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왔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가 고려대학교가 너무 안 뽑았습니다. 사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안 뽑았고 그전에는 이제 사실 고대가 거의 200명, 250명 정도 뽑습니다. 연세대가 거의 한 300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두 학교만 해도 꽤 인원수가 되죠. 그럼 이제 이 학교만 붙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보면 동시에 다들 합격하고 제가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연세대든 수학과 고대든 수학과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무조건 다 합격을 시켜왔습니다. 지금까지 합격을 한 번도 못 시킨 적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뭐 시험 범위가 맨날 바뀌죠. 어떤 형태도 맨날 바뀌고 할 때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수학과는 계속 합격해 시켜왔고 전작과 같은 경우나 공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대부분 한 8, 90%의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고대도 그렇습니다. 고대도 이제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보안 쪽이 이쪽이 작년에 한 명 빤명 한 명 빤명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붙어줘서 너무 고맙죠.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붙어오는데 이 한양대가 좀 적게 붙고 오히려 성균관대가 많이 붙습니다. 중앙대도 많이 붙고요. 그 영향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편입 영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가 조금 무겁고요. 성균관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가 좀 가벼워요. 수능 같은 느낌이라고.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합격해 오는데 안 그래도 어떤 친구는 뭐 주말에 한번 왔던데 한양대 재작년에 합격을 했어요. 합격했는데 1년 다니다가 한양대 컴퓨터학과 다니고 있는데 1년 다니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하면서 왔더라고. 내가 합격증 좋냐 하니까 합격증 안 줬대. 그러니까 잘 몰라서 안 줬대요. 뭐 모의고사 한번 봤다고 내 합격생 이렇게 올리면 그건 사기꾼이죠.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는 안 합니다. 절대. 그래서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컨트롤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연세대나 고대에서 출제 범위로 보시면 스토트 책 하나 보면 됩니다. 연세대는 스토트 책하고 선대 수학 두 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대는 미적분학 하나만 들어갑니다. 공인영어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. 공인영어 성적. 토익 점수죠. 7, 800점대 그 정도가 준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성적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일반 편입 영어로 봤을 때 그냥 뭐 빵점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. 특수한 학교 말고는 어지간한 학교는 그래도 웬만큼 성적이 나옵니다. 학생들이.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공 시험이 진행되고 연세대는 이제 매년마다 유형이 달라져요. 1년, 2년마다 뭐 어떤 경우는 서술로 싹 다 서술로 냈다. 어떤 년도는 또 서술을 안 내고 객관식 냈다. 식은 또 어떤 때는 또 단답형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계산형으로 내고 한 2년간은 문제가 쉬웠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엄청 계산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뭐 아주 단순 계산형의 문제를 작년에 냈어요. 공식도 외워서 막 집어넣고 그런 문제를 내서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내고 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수정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난이도를 좀 있게 내지 않을까. 그거는 뭐 100% 모르지만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
고려대학교는 이제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공 면접이 부활됐습니다. 그러니까 면접이 부활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고, 여기도 거의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.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지. 뭐 여기 연구대는 사실 등급으로,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학생들이 가거든요.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고 보면 수능 5등급, 3등급, 4등급 이런 친구들도 사실 많이 합격해서 갑니다. 그 친구가 어떻게 합격하겠어요?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그걸 익혀서 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무턱대고 익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연고대생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합니다.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고대생이 이미 되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. 연고대 합격하려면 이미 자기가 연고대생이 돼 있어야 합니다. 그때쯤 됐을 때. 그래서 필기 성적으로 결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양대가 편향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학교가 이제 많이 붙기가 좀 애매한 학교였거든요. 근데 재작년에 학생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편향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1절 안 했어요. 1절 안 하고 뭐 모의고사 작년 기출문제, 한양대에서 기출됐던 문제도 한 절반 풀다가 그냥 갔대요.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영어 한 60점 중반 정도 나왔고, 그 다음에 토익 점수 이 친구도 딱 800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800 정도고 한양대 갔을 때 한 60 몇 점 받고, 그 다음에 수학은 거의 다 맞았다. 근데 또 합격 시켜놨더만 또 아유 한 번 더 해볼까?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한 5월달 되니까 연락 와서 성균관대 합격을 했는데 연락 와가지고 언제쯤 다시 한번 될까요? 이러더라고. 그래서 너 전적대가 어디냐? 그러니까 전문대였는데요? 이러더라고. 야 전문대에서 성균관대 갔으면 그냥 트로피 들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냐. 그냥 다녀라 이러니까 또 자기가 생각해보겠다. 또 해보겠다는 의지가 또 있더라고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되겠죠. 일단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편향이 완전히 빠졌으니까 수학으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해는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중앙대는 또 수학만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좋죠. 중앙대도 많이 붙어와요. 그 다음에 경희대, 이화여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만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. 가장 독특한 게 이제 성균관대입니다. 성균관대는 유형 1과 2가 있습니다. 유형 2는 뭐냐면 무시험입니다. 그러니까 전적대가 내가 좀 괜찮다, 학점도 좀 괜찮다 이러면 시험 볼 필요도 없고 면접도 없어요. 그냥 학교하고 제 학점만 딱 던지면 그럼 여기서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유형 2고, 유형 1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은데, 유형 2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정도 돼야 되냐면 작년에 이제 처음 생긴 거거든요. 성균관대가.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중앙대, 건국대, 아주대 요 라인에 한 4.2, 4.1 이상 정도 학점. 그랬을 때 작년에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운도 따르겠죠. 거기서 뭐 내가 지금 4.0 얼마인데 가능할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. 일단 작년에 컷은 대부분 합격했던 친구들이 4.1 정도 넘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정도의 합격급 정도면 그러면 뭐 유형2 괜찮습니다. 그냥 지원해도. 뭐 육사 같은 경우는 학점 육사에서 한 4점대다 이러면 뭐 당연히 유형2로 넣어야 됩니다. 아주 좋죠. 육사도 또 많이 준비하더라고 연고대를. 그래서 연고대 스펙들이 좋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두 번째 성균관대도 또 챙겨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 두 학교는 어차피 유형 1이라 하더라도 두 학교는 이 편입 영어에 좀 가깝다기보다는 학생들이,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학생들이 시험 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 저한테 이야기한 게 수능 시험과 좀 비슷하다. 그래서 보통 한 토익 800점 정도 되면 그래도 60점은 최소한 넘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. 근데 그게 자연계열의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군데도 꽤 괜찮다.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니스트는 여기는 뭐냐면 울산에 있죠. 여기는 그 면접만 가지고 합니다. 여기는 완전히 연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도 10명 정도, 교수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. 서울에 이제 유니스트 이번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그러던데 서울 고대 본교의 학점이 4점 몇 정도 되는 학생이 고대 수학과 다니다가 유니스트 수학과로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요. 유니스트보다는 고대가 졸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연구 때문에, 자기 연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25년도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 연세대가 보시면 미적분학, 선대, 공수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데 사실 문제를 너무 적게 낸 데서 선대 수학을 5문제나 냈고요. 일반수 5문제, 다변수 3문제밖에 안 냈고요. 공학 수학 1문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. 그러니까 선대 수학을 작년에 갑자기 많이 낸 겁니다. 원래도 한 3, 4문제 정도 냈는데
문제 수가 14문제에서 3, 4문제는 이게 많은 거거든요. 원래 19문제 막 이렇게 출제하다가 19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내는데 작년에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정도로 서현대 수학을 많이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서현대 수학도 작년에는 좀 약간 단순 계산 공식 이용하는 이런 약간 좀 그런 점에서 좀 별로 문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고대 미적분하고 보시면 고대는 진짜 딱 10문제입니다. 10문제 가지고 결판 보고, 고대는 또 정보나 컴퓨터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학은 수학의 성적이 좋아야 된다기보다는 정보시험이 높아야 돼요. 거기는 컴퓨터나 정보 그쪽은. 그래서 정보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시고, 수학은 만점까지 안 받아도 됩니다. 수학은 그냥 적정선, 남보다는 조금 못했다 이 정도 돼도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면 되고요. 10문제씩 출제됩니다. 50분 내에 치러져야 되고 전부 다 단답형입니다. 단답형. 그리고 여기는 미적분함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, 수학과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는데 비수학과는 그냥 전부 다 올 단답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올해는 이제 인강생들도 같이 현장생처럼 퀴즈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네이버 폼에다가 시간을 정해서 아마 공지를 할까, 이벤트로 공지를 할 겁니다.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참여해가지고 현장생처럼 똑같이 퀴즈도 쳐보고 문제도 좀 더 풀어보고 피드백도 받고,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 좀 많이 합격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. 또 현장생은 또 현장생대로 제가 또 부교재나 자료들 또 많이 드리니까 그런 걸로 또 통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